지난 시간에는 금을 왜 사야 하는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오늘은 그 금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 금 사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금은 두 가지예요. 실물금과 종이금. 결론부터 말하면 KRX 한국거래소에서 종이금, 즉 계좌로 된 금을 사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아요. 하지만 실물금을 사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을 거예요. 그럼 먼저 실물금과 종이금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물금, 그냥 금덩어리예요. 골드바 형태로 많이 사죠. 장점은 보기만 해도 짜릿해, 흥분돼, 행복해, 모으는 재미가 있어. 집에 모셔두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배제가 되고요. 장점이 또 하나 있네요. 전쟁 같은 게 나서 전산이고 뭐고 다 날라갔어. 그럴 때 그냥 배낭에 금 메고 그냥 뛰시면 돼요. 그리고 선물 거래로 금 엄청 찍어대죠. 나중에 비상시국에 종이금, 계좌금 가지고 있어도 인출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게 좀 비싸. 부가세 10%에 거래 수수료 10%, 살 때 팔 때 5%씩. 그래서 일단 사자마자 마이너스 2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웬만해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홈쇼핑 같은 데는 수수료가 몇십 프로가 추가되기 때문에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은행도 실물금은 수수료가 높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물금도 KRX 한국금거래소에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론, 실물금은 웬만해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세금에 유리하고 본의 아니게 장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대대손손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적은 비중만 삽니다. 제가 1편 왜 금을 사야 하는가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금의 투자 비중은 내 자산의 총 15%를 넘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 15% 중에서도 실물금은 일부만 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금. 계좌나 증서로 된 금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종이금은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KRX 한국금거래소, 여기서 사시면 됩니다. 매매도 굉장히 쉬운데 증권사에서 주식 거래하듯이 계좌 하나 터놓고 사고팔고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13년도부터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서 키워온 시장이기 때문에 수수료 같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쌉니다. 그럼 어떻게 사냐고요? 가까운 증권사에 갑니다. 가서 한국거래소 금시장 계좌 들어왔다고 얘기하면은 직원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컴퓨터 HTS나 핸드폰 어플로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매매도 매우 간편하고요. 매매가 어렵다면 유선으로 전화해서 유선으로 증권사 직원이 매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1g 단위 소액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5만원 내외 소액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수수료는 사고팔 때 0.3%씩 총 0.6%면 됩니다. 양도세나 배당소득세 같은 기타 세금도 없고, 모든 거래 방법 중에 수수료는 가장 저렴한 게 이 방법이에요. 또 이 방법은 계좌로 금을 갖고 있다가 1kg나 100g 단위로 실물금으로 인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대신에 신청 이틀 뒤에 출고가 되고, 골드바 한 개당 2만원씩 정도의 수수료가 붙고, 부가세 10%는 당연히 내셔야 되고요. 그럼 이 계좌금의 장점이 뭐냐? 일단 싸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또 원하면 실물금으로 인출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계좌 거래이기 때문에 매매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물금에 비해서 장기 투자가 비교적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 계좌에 파란불이 켜지게 되면은 마음이 불안해. 팔고 싶어져. 근데 번쩍거리는 무거운 금덩이에 들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든든하단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금 이렇게 사라. 내 자산의 총 15%를 금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5%는 실물금, 10%는 계좌금, 종이금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대1 비율이죠. 자식에게 상속하고 전쟁 나면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장기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5%는 실물금을 보유하세요. 이건 진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예요. 내 자산의 5% 정도는 이런 용도로 비축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보루죠. 그리고 실물금이 반강제 장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계좌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사고 팔질 않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금을 사느냐? 먼저 KRX 금거래소에서 15%를 삽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 중에 5%는 이 금시세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실물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시세 차익으로 부가세나 수수료 같은 비용들을 충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물금 5%는 그냥 쭉 가져가시는 거예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10% 종이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다면 파셔도 돼요. 금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10% 중에 한 5%는 팔고, 금값이 다시 하락했을 때 팔았던 5%를 재매수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운용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중장기적인 흐름으로요.
그런데 이런 테크니컬한 운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국제 정세라던가 경기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도 좀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1편 왜 금을 사야 하는가, 이 분석 영상을 반드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금 사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이 방법들로는 우리는 안 살 건데 일단 알려는 드릴게요. 자, 먼저 골드뱅킹.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 상품이에요. 0.01g 단위로 소액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매매 차익에 대한 15.4% 배당 소득세, 그리고 거래세, 수수료가 비싸요. 살 때 1%, 팔 때 2%, 총 2%죠. 실물 거래 수수료는 5%씩 총 10% 비쌉니다. 실물 인출 시에 부가세 10%는 당연히 붙고요. 그리고 매매 차익 비과세, 예금자 보호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금펀드와 금 ETF.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펀드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레버리지, 역지수, 뭐 상품에 대해 알기도 어렵고, 금에 투자는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과 관계없이 그냥 기업 자체의 리스크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가 과다하게 투여된 상품일 경우에는 물론 이익도 배가 될 수가 있지만 손실도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게다가 운용보수가 연 1%씩 나가요.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1%씩 계속 배가. 매매차익 배당소득세 15.4%도 마찬가지. 이것도 금투자라기보다는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또 금 관련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금투자가 아니라 주식 투자입니다. 하지 마세요. 또 선물 옵션 거래도 있어요. 패가망신하기 싫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자, 오늘까지 총 2편의 시리즈를 통해서 금에 대한 모든 걸 알아봤는데, 일단 내가 이해를 해야지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 많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질 좋은 영상들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